불신 세상을 치유하라입니다. 지난 며칠 슬픔의 파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너무도 잔인한 고통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우울과 낭망, 낙담과 비탄, 죄책감의 집단 트라우마가 분노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명피해가 워낙 컸을 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이제 봉우리도 터뜨리지 못한 18, 19살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어쩌다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단발성 인재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가 합심하여 만든 드라마와 같은 인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적당히 건성건성 살아왔습니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무시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우리에겐 매뉴얼이란 게 없었습니다. 있기는 해도 너무 형식적이고 면피성이어서 있으나 마나 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작아 보이는 매뉴얼과 규정, 하찮아 보이는 규칙을 무시하는 데서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서서히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마의 병은 참사를 몰고 오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합작품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최고 통수권자,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 선량들, 아니면 그만이고 거짓말, 비탄에 빠져있는 와중에 현장을 찾아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들, 민생 법안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불법 탈법을 나가서도 빠져나가는 돈 많은 부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배울 게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참사로 기록될 이번의 사고의 주어인은 다름 아닌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합니다. 부끄럽다고.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시랜드 사건이나 또는 천안함 사건, 지난해 있었던 협행대 캠프 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새내기 대학생들의 사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죄 없는 젊은이와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무대책이라는 것.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반짝 긴장하고 임시방편으로 땜질하고 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서로 믿고 살아라. 부부간에 믿어야 된다. 믿음의 기초 위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신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근데 불신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못 믿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큰 기둥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서로를 알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서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가 정상적인 운항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행여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선장과 국가가 모든 승객을 구조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은 안심하고 세월호에 승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이 침몰하였습니다. 우리는 침몰된 믿음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안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장 역할에 대해서 내가 부실하다는 거지요. 선장과 승무원들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선장과 승무원들은 바로 나이고 국민 모두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분노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지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이고 살인자고 범죄자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전쟁이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세월호의 침몰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정부의 대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 세월호의 수준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을까? 승리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의 선장이고 향해사라면 우리는 당연히 전장을 버리고 제살길을 찾아 도망할 것이라는 것. 이번에 그 선장처럼 젊은이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른이고 나라라면 전쟁을 수행할 자격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집니다. 차가운 물속에 잠긴 아이들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믿음을 주는 어른들이 되지 않으면,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선장의 직무를 잘하는 어른들이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제2, 제3 세월호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물속에 잠긴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적의 나라입니다. 원래부터가 그 국민이 1등 국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도둑질해 와서 사는 해적의 국가가 영국입니다. 그 민족이 1등 국민이 된 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믿음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게 했다는 거지요. 1852년 2월 27일 새벽 2시경 영국의 해군 수송선 버큰헤드호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 배에는 군인 472명과 민간인 162명, 총 634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선체 바닥에 구멍이 뚫려 버큰헤드호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망망대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승조원들과 군인들은 신속하게 갑판 위로 집결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장의 지휘에 따라 모든 민간인들, 어린 나이와 여인들을, 민간인들을 구멍보트 3척에 태워 세배에 태워서 안전하게 바다 위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 보트를 내릴 때쯤 배는 바닷속으로 거의 침몰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트에 타고 있던 한 민간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보트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더 탈 수 있습니다. 군인 여러분도 얼른 뛰어내려 이 보트에 올라타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연대의 라이트 데이가 부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부대 차려! 라고 외쳤습니다. 부동자세를 취한 장병들을 향해 나이트 데이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진정한 군인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바다에 뛰어내어 저 보트에 올라타면 대혼란이 일어나고
보트는 뒤집힌다. 우리는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이다. 지금 그 자리를 꼼짝 말고 지켜라. 472명의 군인 중 누구 하나 보트의 빈자리를 향해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 해군의 명예를 지킨 채 마지막 축포를 쏘며 그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버큰헤드의 영웅들은 영국 해군의 명예이자 영국이 1등 국가가 되는 시금석이 되었어요. 국민 정신이 되었어요. 인류 국가의 자격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GNP가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희생, 봉사, 질서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선진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 기반, 인류와 도덕과 질서가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혹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하고 유포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이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라의 장래 청소년들의 내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도층의 흐린 구정물이 국가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사회가 되니 믿음이 식어진 불신 사회가 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른들이 각성해야 돼요. 지도층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이번 사고를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모든 병폐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세로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아직도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애쓰던, 그리고 자신들이 죽어간 선생님과 승무원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살려내려고 하다가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 쉴 수 없이 뛰어드는 잠수부들, 그리고 자기 조끼를 벗어서 친구를 줬던 학생도 있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현장으로 달려간 수많은 자원봉사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저리는 국민이 있는 이상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병폐와 미성숙한 단면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국가적인 참사이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대책과 치유가 따라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후속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안된 저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많은 학생들의 무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몇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면은 아픈 참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이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을 막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대책.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69세의 선장, 그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가 개인의 잘못을 나무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성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손잡벌되는 그 많은 어린 학생들을 놔두고 늙은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혼자 배에서 탈출하는 그의 죄성과 이기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형 사고 때마다 여론이 부글부글 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들도 항상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볼트 하나, 기둥 하나, 안전성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튼튼한 것을 써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 앞으로 2개월 후면은 월드컵이 있는데 다 잊어먹고 월드컵 열기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 민족이. 구조에는 한없는 무능을 드러낸 정부, 세상에 한 명도 구원 못했잖아요. 한 명도. 한 명이라도 구원했으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을 텐데. 통제에는 유감없는 실력을, 구조에는 한 명도 못했으면 통제에는 유감없는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화근이 되는 수학년 자체를 없애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대책입니까? 체험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공교육에서의 수학여행은 주입식 교육에 꽁꽁 매여 있는 아이들에게 3년에 한 번 있는 그나마 숨통 트이는 시간이에요. 추억을 만드는 기간이 수학여행 아니에요? 수학여행.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들뜬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운동장이 없어요. 그냥 학교 건물만 있어요. 그래서 다 밖에 나가서 수영하고 또 등산하고 이게 밖에 나가서 이런 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없다는 거죠. 문제는 수학여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의무를 살려내지만 관용적 태도로 집단 이동을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를 벗어나니 아이들은 들쓸 수밖에 없고 교사는 인상을 쓰며 수백 명 아이들을 통제 억압하면서 행사를 치르듯이 다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수학여행이에요. 행사성 수학여행. 교육적 수학여행이 아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이나 또는 역사나 문화를 실제로 보고 들으면서 지식을 넓히는 것이 수학여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학여행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얘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쪽에 대책을 세워야 돼. 무조건 없앤다? 이게 어른들이 내세우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게 교육 정책자들이에요. 이게 국가예요. 저는 아니라고. 제가 신문을 보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이제는 안전을 위해 다소의 불편을 감내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 지금 배부르고 나 지금 편리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세상 물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위치해서 내가 선장으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직장 상사로서, 내가 교회 안의 집사로서 자기 역할 분담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다고요? 고통하는 때, 지금이 고통하는 때 얼마나 많이 애통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너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돈이면 다 통과되는 거.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돈 때문에 배가 무너지고 돈 때문에 국가가 여절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몰라해요. 마지막 때 믿음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참사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